네, 28번 봅시다. 자, 28번 2차 함수 fx, gx를 줬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가번 조건 봅시다. 자, 가번. 방정식 fx는 gx는 서로 다른 두 식은 알파, 베타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가번 조건 보자마자 그냥 바로 뭐 할 생각해야 되죠? 이항할 생각해야겠죠? 그럼 fx gx는 0이 되고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가지니까 이 함수를 우리가 hx라고 뒀을 때 hx의 근은 뭐가 되겠어요? 근은 알파랑 베타 두 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번 조건에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4라고 줬네요. 자, 그럼 일단 간단하게 hx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hx는 fs에서 gx 빼면 되니까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8ax 마이너스 b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근과 계수 적용하면 되겠죠.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일단 4a인가요? 네, 4a인 것 같고 알파 베타는 2분의 b가 되겠네요. 자, 됐고 좀 나중에 어차피 할 거니까 식조작도 그냥 바로 해줍시다. 자, 그러면 fx는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a 제곱이 될 거고, 자, g의 x는 x 마이너스 3a의 제곱 마이너스 9a 제곱 플러스 b가 되겠네요. 자, 식조작까지 했고, 자,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을 봅시다. 제가 뭐 알아야 될 건 다 적어놨으니까. 자, 기억. a가 1일 때 b가 0이래요. 자, a가 1이라면 이 값 자체는 4가 되겠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4가 될 거고, 자, 그러면 나번 조건에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4라고 했기 때문에,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4가 되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4라는 내용이니까 두 개 연립방정식이죠. 두 개 더하면 이 베타가 8. 그러면 베타가 4라는 얘기고 알파는 알파는 0이라는 소리죠. 그러면 두 개 더 곱했을 때 0 곱하기 4니까 0이 될 거면 당연히 b가 뭐가 될 수밖에 없죠? 0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기억은 맞는 말이네요. 자, 기억 쉽게 찾았을 거고 뭐 이 정도는. 자, 그 다음에 니은 봅시다. 자, 니은 보기 전에 제가 식조작을 해놨으니까 2차 함수는 제가 무조건 그려보라고 했죠. 그러면 당연히 슉 이런 그래프가 될 거고 이거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자,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 a, a 제곱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꼭지점의 좌표는 3a, 마이너스 9a 제곱 플러스 b가 되겠네요. 좌표가.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 됐을 거고,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니은 보자마자 뭔가 뭔 소린가 하겠지만 그렇게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니에요. 자, 알파랑 베타가 변수인 값이기 때문에 f의 베타라는 것도 말 그대로 이 x 값에다가 베타를 넣는다는 말이겠죠. 자, 그러면 제가 뭘 할 거냐면, 자, 먼저 이 첫 번째 fx부터 관찰을 하고 두 번째 gx를 관찰을 할게요. 첫 번째부터. 자, 이 fx라는 함수는 2차 함수니까 최대값과 최소값을 동시에 가질 수 없죠. 그런데 지금 위로 볼록인 2차 함수니까 최대값을 무조건 가질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여기다가 베타를 썼으니까 저도 베타를 쓸게요. 자, f의 베타는 fx라는 2차 함수에다가 베타를 이제 x에다 넣었을 때 함수값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 f의 베타라는 함수값은 무조건 뭐보다 작을 수밖에 없냐면 이 a를 넣었을 때의 함수값보다 무조건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베타에다가 베타가 막 이렇게 움직일 텐데 무조건 최대값인 f의 a보다는 다 아래인 영역이니까 무조건 f의 베타는 f의 a 값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죠. 이거는 뭐 2차 함수의 기본적인 성질이니까 알 수 있을 거고, 자, 똑같이
g에다가 여기를 알파를 넣었을 때, 자, 무조건 뭐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죠. g의 3a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 함수값보다 무조건 알파를 넣었을 때 이 g의 3a보다 함수값들이 다 크죠. 위의 영역이니까. 아, 그러면 부등식 자체를 이렇게 1번, 2번을 통해서 식을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고 이제 니은을 보세요. 아, 뭔가 내가 잘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뭘 할 거냐면 당연히 이항을 시켜줍시다. 요렇게 이항식이 될 거고, 아, f의 베타 빼기 f의 a는 무조건 0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고, 자, g의 알파 빼기 g의 3a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 두 개 부등식을 막 어떻게 조합을 좀 시켜서 이 니은을 도출해내고 싶을 건데, 자,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자, 이 두 부등식을 제가 믹스드를 좀 할게요. 자, f의 베타 마이너스 f의 a는 일단 무조건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자, 이거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면 이 부등식 자체를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왜냐면 이거는 무조건 0보다 작거나 같고 이 값 자체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부등식을 조합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냥 여기다가 뭐 이항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f의 베타 마이너스 g의 알파는 f의 a 마이너스 g의 3a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 하면서, 자, 이제 니은 이거 보시면 정확하게 매칭이 되겠죠. 이 두 개 부등식을 믹스를 좀 해서 이항을 시켜줘서 니은꼴로 만들어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겠죠. 자, 기억 니은 맞는 말이고, 칸을 좀 없애려고 뭐 여러분들 이제 잠깐 정지 스톱한 다음에 필기하실 거 필기하시고, 전 자리가 조금 없는 것 같아서 다 일단 먼저 지우도록 할게요. 자, 이제 니은까지 됐을 거고, 이제 디귿을 좀 맞는지 관찰을 해봅시다. 자, 그 전에 제가 뭘 먼저 적어 놓을 거냐면, 자, 가번 조건을 통해서 이거를 제가 살릴 건 살려야 될 것 같아요. 살릴 거는 네, 여기를 지웁시다. 뭐 이거 파란색도 좀 지워 놓을게요. 됐고, 자, 이제 디귿 봅시다. 자, 디귿 하기 전에 제가 가번 조건을 통해서 이걸 일단 적어 놓을게요. 자, 가번 조건을 통해서 f의 알파는 일단 g의 알파인 건 맞는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또 f의 베타는 당연히 g의 베타겠죠? 왜냐면 서로 다른 두 식은 알파 베타를 가지니까 여기다가 알파 베타 그냥 둘 다 넣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을 봅시다. 자, 그러면 디귿을 식을 썼을 때 f의 알파는 g의 알파 플러스 10a제곱 마이너스 b이면 a 플러스 b는 26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제가 아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여기 베타네요. 자, g의 베타는 뭐죠? f 베타죠? 그러면 f의 알파는 f의 베타 플러스 10a제곱 마이너스 b라고 쓸 수 있고, 자, 당연히 f의 알파 빼기 f의 베타는 뭔가 이항은 당연히 뭔가 좀 느낌이 오죠? 이항은 무조건 시켜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자, 이렇게 될 거고, 자, f의 알파는 값을 몰라요. 자, 그 다음에 f 베타도 값을 모르기 때문에 뭔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10a제곱 마이너스 b라는 숫자. 자, 이게 어디서 왔냐면, 자, 이거랑
이거를 뺐을 때 뭐가 나오죠? 이 10a제곱 마이너스 b가 나오죠. 왜냐면 이 값에다가 이 값을 뺐을 때 10a제곱 만나고 마이너스 b 만나니까. 그러면 이 f의 알파는 무슨 값을 의미하는 거냐면, 자, f의 a 값을 의미하고, 자, 이 f의 베타는 g의 3a 값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자, f의 a 값 뭐가 나오죠? fA 여기다가 a 넣으면 사라지고 뭐만 살아남죠? a제곱 살아남을 거고, 자, g의 3a 사라질 거고 뭐만 남죠? 마이너스 9a제곱 플러스 b가 남으면서 fa g의 3a를 뺐을 때 10a제곱 마이너스 b가 나오는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알파가 a 값이고 베타가 3a 값이구나 라는 것까지 알아냈겠죠. 자, 그러면 다시 쓰면 알파는 a, 3a는 이제 베타는 3a. 결국 꼭지점의 x좌표라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알파랑 베타는 꼭지점. 꼭지점이었다라는 것까지 찾았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들어갈 거냐면 저희가 이걸 써놨죠? 이걸 써놨으니까 써봅시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4a이니까 자, 4a는 확실할 거고, 죄송해요. 이게 아니죠? 여기 나번 조건 써야 되죠? 나번 조건 쓰면 베타가 3a, 알파가 a니까 이 a는 4라는 걸 의미하네요. 그러면 a 값은 당연히 2가 나왔을 거고, 자, 그러면 a 값에다가 2 넣으면 베타 값은 6이 되고, 알파 값은 2, 베타 값은 6이 될 거고, 자, 알파 베타는 12가 되니까, 자, 알파 베타가 12, 이 값이 몇이었죠? 이게 2분의 b가 돼야 되니까 b는 따라서 24가 돼야겠네요. 자, 그러면 24, b 값 구했고 a 값은 2니까 두 개 더하면 몇이죠? 26이 되면서 디귿도 맞는 말이 되겠네요. 이 문제는 19년 6월 교육청 문제 21번이네요. 21번은 어렵죠. 어려운 문제고 사실 굉장히 길고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건 다 적으시면서 답을 도출해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길 수밖에 없어요. 길고 좀 할 것들도 양도 많고, 그래서 한번 차근차근 복습을 좀 해보시고 저한테 뭔가 안 되는 영역,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좀 들고 오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계속 돌려보시다 보면 뭔가 감이 잡힐 때가 올 거니까 한번 스스로 한 2번, 3번 정도는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된 것 같고, 당연히 안 되신 거 있으면 들고 오시길 바라고,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는 29번은 제가 나중에 만나서 해드릴 생각이고, 자, 30번으로 가봅시다. 자, 30번. 자, 30번 봅시다. 자, 30번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직선 y는 n이 2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의 그래프와 만나는 두 점의 x좌표를 각각 x1, x2라 하자. 절대값식이 나왔네요. 절대값식이 나왔으면 제가 무조건 뭘 찾으라 했죠? 기준이 뭔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제가 이거 자주 말씀드렸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10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네요. 자, 그 전에 일단 2차 함수 이거 보자마자 뭔가 깔끔하죠? 딱 완전 제곱식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니까 y는 x-2의 제곱이네요. 그러면 그림을 제가 이렇게 그려 놓을 거고, 자, 이렇게 여기 좌표에다 칩시다. x축이 되고 여기 좌표는 2,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0까지 써줍시다. y는 x-2의 제곱이 되고, 자, 자연수 n이니까 직선 y는 n이라는 것은 n이 뭔지는 모르는 변수지만, 하지만 이런 직선이긴 하니까 제가 이것도 그려줍시다. 그냥 색깔을 파란색으로 합시다. 자, 이렇게 될 거고 y는 n이 되겠네요. 자, 됐고, 자, 그러면 교점이 뭔가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가 x1, 여기가 x2라는 소리네요. 자, 그러면 일단 방정식을 좀 세워볼게요. 자, y는 n이랑
자, 이 식의 방정식이니까 갖다 해줘야겠죠? 자, x-2의 제곱은 n이 되고 x-2는 풀마 루트 n. 자, 그럼 x는 2 풀마 루트 n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x1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 2,0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으니까 더 작겠죠. 그러면 2 마이너스 루트 n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고, 자, x2의 좌표는 2 플러스 루트 n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제가 좀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뭐 알파로 두고 베타라고 제가 치환을 해줄게요. 뭐 식을 너무 많이 계속 길게 쓰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를 풀다가 좀 간소화할 수 있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치환을 하는 건 여러분들 뭐 많이 해왔으니까 치환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절대값을 다룰 때 무조건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기준을 먼저 찾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해요. 자, 그 기준은 뭐가 될 거냐면, 그 기준은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지만, 자, 이 값 결국에 이 값 자체가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찾아야 되죠. 그러면 n이 4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이 기준까지 찾아내는 것까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준이 4니까 당연히 그 왼쪽 범위가 또 있겠죠. 왼쪽 범위와 또 오른쪽 범위가 있을 테니까, 자, 자연수 n이기 때문에 1부터 출발하니까 제가 케이스를 이렇게 적어둘 거고, 케이스 두 번째를 n이 4보다 클 때로 케이스를 나눠 볼게요. 왜 케이스를 나누는지는 당연히 절대값을 많이 다뤄봤으면 당연히 알겠죠. 자, 그러면 1이랑 4 사이니까 식을 어떻게 작성할 수 있냐면, 일단 첫 번째로 자, 이렇게 적어 놨으니까, 자, n이 1이랑 4 사이일 때는 알파가 이 값 자체가 3이라고 치면 이 x1 자체는 양수가 되겠죠. 그러면 알파는 0보다 크다, 양수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자, 이 베타도 양수겠죠. 양수라고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둘 다 절대값 안에 있는 수가 양수기 때문에 그대로 나오겠죠. 자, 그러면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 이 식 보세요. 이 식 보시고 제 식을 따라오세요. 이렇게 적어낼 수가 있겠죠. 왜냐면 이 값 자체가 알파, 이 값 자체가 베타니까 둘 다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면서 알파 플러스 베타 나누기 2가 뭐가 돼야 되죠? 뭐가 되는 걸 찾아야 되죠? 저희는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걸 찾아야 되죠? 그럼 이게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거.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2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n이니까 값은 4가 될 거고, 4 나누기 2는 무조건 2 자연수가 되기 때문에 이 케이스일 때는 무조건 성립하기 때문에 n 값은 1, 2, 3, 4가 되겠죠. 그러면 4개라고 일단 적어줍시다. 개수 찾아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케이스 두 번째를 봅시다. n이 4보다 클 때, 그러면 일단 이 먼저 알파의 부호 판단해 봅시다. 자, n이 4보다 크면 뭔가 당연히 음수로 가겠죠. 왜냐면 여기에다가 뭐 4보다 큰 값을 넣으면 이 값 자체는 2보다 더 큰 값을 빼버리니까 당연히 음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알파는 음수, 당연히 베타는 뭐가 되겠어요? 양수가 되겠죠. 그러면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음수가 되는 거니까 이 값 알파 값 자체는 음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n 나누기 2라고 쓸 수 있네요. 자, 이거 제가 바로 썼지만 아셔야 되죠? 왜냐면 이것 자체는 알파에 음수 붙인 거고 여기는 그냥 베타 붙인 거니 이거 두 개 더한 거겠죠. 자, 그러면 이 값 자체는 뭐가 되냐면 2 루트 n 나누기 2가 되니까 루트 n이 되겠네요. 그럼 이 값 자체가 뭐가 돼야 된다고? 자연수가 돼야 된다고. 루트 n이 자연수가 되려면 제곱수의 개수를 찾으라는 말이겠죠. 그럼 9부터 출발해서
뭐 16, 25, 36 쭉쭉쭉 가면서 100보다 작은 자연수 개수를 찾아야 되니까 91까지겠죠? 그럼 이 개수는 제가 좀 세보니까 8개가 나오겠네요. 8개가 나올 거고 n값도 8개가 되니까 8개 더하기 4개 더해서 총 12개가 되면서 12가 정답이 될 겁니다. 28번 문제네요. 28번 문제도 사실 뭐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고 근데 여러분들 충분히 복습하시다 보면 할 수 있을 거니까 당연히 돌려보시다가 또 안 되는 거 있으면 들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음 29번은 생략한다 했고 자, 31번 봅시다. 32번을 제가 잠시만요. 32번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31번부터 먼저 해봅시다. 자, 31번. 뭔가 이거 제가 풀어줬던 기억이 나긴 해요. 그래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이차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의 그래프와 직선 y는 x 플러스 2로 둘러싸인 도형이 내부에 있는 점 중에서 자, 그러면 내부에 있다 했으니까 당연히 이 영역 안에 있는 좌표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점 중에서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정수니까 뭐 예를 들어 뭐 1,1 혹은 뭐 1,2 뭐 혹은 뭐 2,1 뭐 이런 좌표만 계산하라는 문제겠죠? 자, 그래서 그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네요. 자, 그럼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당연히 이 내부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일단 바운더리를 좀 찾아야 돼요. 그러면 바운더리는 당연히 어디가 될 거냐면 이곳에 x좌표가 될 거고 여기에 x좌표가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같다 한 다음에 좌표를 찾아야겠죠. 이렇게 찾을 거고 이항을 시켜줍시다. 자, 이렇게 될 거고 뭔가 깔끔하게 인수분해가 안 돼요. 하지만 우리는 x좌표 결국 근을 구할 수 있는 공식을 알고 있죠. 근의 공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x값은 짝수근의 공식 씁시다. 그러면 2 뿔마 루트 몇이야? 루트 5인가요? 정말 암산하면 안 되겠어요. 자, 2분의 4 뿔마 루트 16 마이너스 1이죠. 맞나요? 아니죠. b제곱 16 마이너스 플러스 4인가요? 네, 플러스 4네요. 4가 될 거고 2분의 2 뿔마 루트 20이니까 2루트 5죠. 2루트 5가 될 거고 1 뿔마 뭔가 좀 이상한데? 1 뿔마 루트 5인가요? 네, 1 뿔마 루트 5죠. 내가 계산 실수를 했나? 좀 이상한데.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은요. 틀린 거 없죠? 1뿔마 루트 5 맞죠? 네. 1뿔마 루트 5 맞는 것 같아요. 루트 5네요. 네, 1뿔마 루트 5가 될 거고 맞나요? 뭔가 내가 했던 계산이랑 좀 다른데? 제가 여기를 왜 2라고 썼을까요? 4네요. 오케이. 어쩐지 뭔가 좀 이상했어요. 자, 그러면 2뿔마 루트 5죠. 이 자식이 나왔어야 되는데 다른 놈이 나왔네요. 네, 그러면 여기 x좌표가 아니죠. 2 마이너스 루트 5가 될 거고 여기에 x좌표는 2 플러스 루트 5가 되겠네요. 그러면 뭔가 일단 무리식이 있기 때문에 정수를 알 수가 없지만 제가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봤을 때 이런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정수인 영역 결국 막 이런 점 약간 바둑판처럼 이런 모습인 좌표를 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바운더리가 되는 정수값을 찾아야 됩니다. 그럼 먼저 이 x축 영역에서 정수 범위를 먼저 판단을 합시다. 그러면 x좌표를 저희 뭐 p라고 둘게요. p는 정수죠. 그럼 p는 일단 2 마이너스 루트 5보단 클 거고 2 플러스 루트 5보다는 작을 겁니다. 하지만 2 마이너스 루트 5의 정수인 영역은 마이너스 1인가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2 플러스 루트 5의 정수 영역은 4점 몇몇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5보다 작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p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5보다 작은 범위가 될 거고, 그러면 정수인 p니까 p 값은 0 또는 1 또는 2 또는 3 또는 4까지 이 케이스를 찾아서 싹 다 개수 찾아서 싹 다 더해버리면 그만이겠죠. 그러면 p가 0일 때 봅시다. p가 0일 때는 p가 0이라는 것은 이 영역과 이 영역의 사이 영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p가 0이라면 함수값 자체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결국 이 사이인 영역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0이면 1 이랑 위에 1차 함수에다가 0 넣으면 2가 되겠고, 뭐 여기를 y좌표를 q라고 둡시다. 그러면 1과 2 사이에 정수인 q가 존재해야 되는데 존재하지 않죠. 그럼 p가 0일 때는 이 케이스는 아니네요. 그 다음에 p가 1일 때 함수값은 2차 함수의 함수값은 1-3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q가 되고, 이 1차 함수에 넣읍시다. 1 넣으면 3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이랑 3 사이의 정수 개수는 0, 1, 2 그러니까 3개겠죠. 그러면 3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p가 2일 때 넣으면 4 빼기 3 아니죠. 4 빼기 6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q 4. 그러면 정수 개수는 4개겠네요. 4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3일 때 계산하면 1 q 뭐 이런 거 받아 적지 말고 계산하세요. 5가 될 거고 개수는 3개가 될 거네요. p가 4일 때를 넣었을 때 5가 될 거고 6이 될 겁니다. 여기에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 x 없네요. 그러면 당연히 다 더해주면 되겠죠? 이 개수를. 그러면 3개, 4개, 3개니까 총 10개가 되면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이 문제는 제가 뭔가 좀 약간 저도 풀면서 느끼는데 약간 좀 뭔가 스킵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함수값에 대한 설명인 내용이니까 뭐 이게 왜 1일 때 이 q 값이 3개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사실 이 p가 x좌표고, 뭐 제가 q를 이제 y좌표로 뒀기 때문에 이 함수값에 대한 차이의 범위에서 정수를 찾아라라는 문제로 제가 푼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풀면 될 것 같고, 뭐 혹시 뭐 또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사실 들고 오시면 되니까. 네, 이 정도면 된 거 같고 잠깐 끊고 다음 문제 제가 풀어보도록